드디어 아시아 최고의 축구 국가대표팀을 가리는 AFC 아시안컵이 시작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뛰어난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면서 우승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 저 역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불편한 예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매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에 비해 그 명성은 덜하지만 유럽, 남미, 아시아 등 각 대륙에서는 주기적으로 국가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아시아에서는 1956년부터 4년 주기로 AFC 아시안컵이 개최되고 있는데 아시아의 맹주라는 한국 대표팀은 유독 아시안컵과 큰 인연이 없었습니다. 1956년 1회, 1960년 2회 대회 이후로 단 한 번도 우승컵을 들어올린 적이 없으니까요. 그간 한국에는 차범근을 시작으로 박지성, 손흥민 등등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선수들이 꾸준히 배출됐고 14회로 최다 본선 진출을 이뤄냈지만 유독 아시안컵에서는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은 조금 다릅니다. 무려 64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주장 손흥민을 시작으로 김민재, 황희찬, 미래권력인 이강인까지 유럽 4대 리그를 누비는 선수들이 질비할 뿐 아니라 조규성, 오현규, 김지수, 양현준, 이재성, 황인범, 정우영 등등 유럽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이 대거 포진됐죠. 역대 최강 전력이라는 평가가 결코 무늬는 아닙니다. 대들보 역할을 맡은 손흥민 역시 지난 5월 조추첨 후 어떻게 보면 나의 마지막 아시안컵이다.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좋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정말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선수로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위해 가장 큰 선물을 드리고 싶은 게 가장 큰 꿈이라고 밝혔고 우승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런데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팀이 우승하는 것이 재앙이 될 것이라는 다소 불편한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은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왜 이런 예상이 나온 걸까요? 전 세계 모든 언론이 월드클래스라 부르는 손흥민을 절대 월드클래스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아버지 손흥정.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우승을 간절히 바라지만 냉정히 말해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승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4회 우승에 빛나는 영원한 라이벌 일본과의 수준 차이를 지적했는데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일본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1회와 2회에서 우승한 후 64년간 우승하지 못한 것은 모든 축구인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짚으며 실력과 투자 등 모든 면에서 일본에 뒤지는 상황에서 우승하는 것은 오히려 독약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사실 이는 일본 대표팀의 면면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일본 대표팀 26명 중 20명이 유럽파인 반면 한국은 12명입니다. 물론 유럽파가 많다고 경기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전 세계 축구가 유럽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가장 선진 축구를 구사하는 것이 유럽인데다 한국보다 큰 J리그를 넘어 유럽에 진출한 만큼 단순히 아시아 마케팅용 선수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 면면도 화려한데 천재라 불리는 구보 다케우사, 폭발적인 속도를 자랑하는 미토마 가오루, 중원사령관 엔도 와타루 등이 주축인데요. 물론 일본은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한 적은 없지만 전체적인 선수 밸런스가 늘 한국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시안컵 역시 일본을 절대적인 우승 후보로 보는 해외 전문가들이 다수인데요. 아시아 축구를 25년 넘게 취재해온 영국 마이클 처치 로이터 기자는 일본은 대표팀 소집 때마다 한두 명이 부상으로 빠지는데도 최근 A매치에서 8연승을 달릴 정도로 강했다. 선수층이 탄탄하니 누군가 다쳐도 걱정이 없다는 뜻이라며 일본이 압도적인 우승 후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했고 해외 스포츠 베팅 업체 윌리엄 힐은 일본 우승에 가장 낮은 2.25배를 배당했는데 배당이 낮을수록 우승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 한국은 3배였습니다. 축구 빅데이터 업체인 풋볼랭킹은 일본 우승 확률이 36.4%로 예측했고 한국은 13.1%로 이란, 호주에 이어 4위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맞붙으려면 두 국가가 결승전에 진출해야 가능한데 한국의 우승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럼 손흥정 감독의 이야기를 마저 들어볼까요? 손 감독은 개인적으로 한국의 우승을 간절히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즉 실력이나 투자가 일본에 한참 뒤떨어지는 상태에서 우승해버리고 그 결과에 도취하면 한국 축구계가 그 승리에 도취해 도태될까 걱정된 것이죠. 그는 텅 빈 실력으로 어떻게 일본을 한번 앞선다고 해도 그건 자신을 속이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손 감독만 지적한 부분은 아닙니다. 차범근이, 박지성이, 손흥민이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 선수들이 한국 축구계에서 키운 재능은 아닙니다.
개인의 능력이 특출났기 때문에 한국 축구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학연, 지연 등의 인맥과 파벌 등을 뛰어넘었을 뿐이지 아직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한국이 4강에 진출했던 2002 월드컵 히딩크가 한국 축구 사령탑을 맡았을 당시 그는 한국 축구계에 존재하는 인맥, 선수들 간 우월의식, 서열의식, 계층의식 등이 선수들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그 모든 걸 파괴시켰습니다. 오로지 실력만으로 선수를 뽑아 박지성이, 이영표가, 안정환이 혜성처럼 등장해 4강의 기적을 썼죠. 이때 히딩크를 보좌하던 박항서 감독이 힌트를 얻어 베트남 축구계를 완전히 뒤바꿔놨죠. 하노이와 호치민의 지역의식,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 선수들, 체력 문제 등을 박항서 특유의 아버지 리더십으로 상당히 개선시켜 베트남 축구를 한 단계 도약시켰죠. 송 감독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아마 이런 문제일 겁니다. 한국 축구는 아직 선진국이라 불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병폐가 존재하는데 어쩌다 한번 일본을 이겼다가는 우리가 옳았다는 특권의식에 취해 더 이상 발전을 등한시할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다 한국 축구계가 치유 불가능한 병에 들까봐 두려운 것이죠. 특히 결과만 중요시하는 한국 특유의 문화가 선수들을 망친다고 보는 것이 그의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면 어떻게 선수를 육성해야 하는지 답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이야말로 손흥정 개인의 작품이자 한국을 넘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선수니까요. 지난 2019년 7월 12일 브레인스토어라는 출판사는 손흥민 선수의 에세이집을 출간했습니다.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이라는 이 책은 손흥민이 언론에 한 번도 털어놓지 않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생각의 흐름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그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털어놨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웃고 부족한 것 없어 보이는 성공한 손흥민을 보고 있지만 그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는 한때 촉망받는 축구 선수였지만 고질적인 무릎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고 그 당시 24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할 당시 흥윤과 곧 태어날 흥민이를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두세 가지 일을 한 번에 매달리면서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92년생 또래들에게는 일상이었던 학원은커녕 게임이나 여행 등은 꿈도 꿀 수 없었다고 하죠. 손흥민이 5살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하며 손흥정 씨는 그를 위해 작은 트럭을 한 대 구했고 창문으로 비가 줄줄 새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허름한 차 안에 장차 EPL이라는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활약할 한국 최고의 선수가 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오히려 그 똥차를 보면서 후졌다며 손가락질하기 바빴을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기 시작한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년 넘게 기본기 훈련만 했습니다. 동북고등학교에 진학할 때까지는 슈팅 훈련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단 한 번도 직접 경기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완벽히 공에 익숙해지고 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까지 그의 아버지는 일부러 그를 경기에 내세우지 않았죠. 16살까지 개인 훈련으로 기본기를 익힌 후에야 동북고등학교에 진학해 경기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EPL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던 손흥민의 가장 큰 특징은 왼발 오른발을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점인데 이는 지독한 훈련의 결과물입니다. 돈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생각한 손흥정 씨는 현재 춘천에 쏜축구 아카데미를 운영 중인데 7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축구장 1면, 유소년 축구장 2면, 도무로 된 실내구장 등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170억 원은 전부 자비로 냈습니다. 그 축구장 한켠에는 높이가 각각 다른 특수 계단이 있는데 이는 손흥정 씨가 직접 설계하고 특허까지 받은 계단입니다. 손흥민은 어릴 때부터 양말도 축구화도 왼발부터 신었고 아카데미에서 뛰는 모든 선수들도 축구화를 왼발부터 신고 계단 오를 때도 왼발부터 딛습니다. 동양인은 외국 선수들처럼 특출나게 빠르거나 피지컬이 좋을 수 없으니 머리가 좋은 한국인은 대신 양발 능력을 키워야 한다. 무의식 중에 반대발을 써야 경기에서 양발을 5대5로 쓸 수 있다는 손흥정 씨의 철학이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손흥민이죠. 동북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그는 대한축구협회 우수선수 국외 유학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돼 독일 함부르크로 떠났는데 함부르크의 생활은 배고픔의 연장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경기를 뛴다는 판타지는 고작 한 달도 안 되어 무너져 버렸죠. 숙소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한창 넉넉하게 먹었어야 할 손흥민에게는 너무 부실했고 독일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던 손흥민이 가장 먹고 싶었던 것은 김치찌개였습니다. 한인식당에서 먹고 싶어도 음식이 너무 비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식이 먹고 싶을 때마다 인터넷으로 먹고 싶은 음식 사진을 골라 구경하며 허기를 달래곤 했는데요. 결국 부모님이 한국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재산을 끌어모아 독일로 날아와 그를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 함부르크 1군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에세이에 따르면 당시에도 그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레버쿠젠을 거쳐 토트넘에서 최고의 선수가 된 겁니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손흥민이 어렵고 가난하게 성장했다는 흔하디흔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진짜 기본기가 튼튼한 축구 선수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보여준 희생에서 우리 유소년 축구계가 본받을 만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자는 취지이며, 지금 아직은 선진 시스템을 보유하지 못한 한국 축구계가 모든 선수를 손흥민 정도의 실력을 가진 선수를 보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엿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도 일단 아시안컵은 우승한 후에 이런 추가적인 노력들이 더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감출 수 없겠습니다. 아시안컵 한국팀의 우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